신인간혁명 제14권 이케다 다이사쿠 사명 후지 고족대의 다카무라 후미코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영어로 말했다. 일본 전국에 있는 고족대 멤버들의 기원이 이루어져 프론티어, 개척자, 정신이 넘쳐 흐르는 나라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 세계 평화에 커다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해서 다 함께 전진합시다. 미일 고적대가 연주를 시작했다. 조명이 꺼지고 단상 스크린에 1년 전에 열린 미일 우호 고적대 교환회 영상이 화면 가득히 흐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16일 일본 전국에서 모인 고적대 3,500명과 미국 고적대 200명이 참가해 도쿄 체육관에서 개최한 교환회였다. 스크린에는 지휘봉을 교환하는 미일 고적대 대표를 미소 띤 얼굴로 지켜보는 야마모토 시이치의 모습이 비춰졌다. 이는 음악을 통해 세계를 하나로 묶고자 평화를 위해 함께 투쟁하기로 맹세한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무대가 밝아졌다. 후지산 형태를 본떠 만든 단 위로 미일 고적대 대표가 올라갔다. 서로 이 1년의 건투를 칭찬하며 새로운 전진을 위한 결의를 담아 여기서 다시 한번 지휘봉을 교환했다. 그러고 나서 성족이여 영원하라를 합동 연주했다. 그들은 우리는 평화의 대도를 열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담아 열심히 연주했다. 진지함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연주가 끝나자 한 장년부가 일어서서 외쳤다. 감동적이다. 천사들에게 박수를 보내자. 우리도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 분발하자. 전미 총회와 미일 우호의 밤이 열린 그 이튿날 27일에 미국의 중심 회관이 있는 산타모니카 시에서 퍼레이드를 했다. 이는 신앙에서 바라는 삶의 환희와 희망을 전신으로 표현하는 평화의 행진이었다.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종착지인 시립공예당에 도착한 미일 고족대 멤버들은 건물 내에 들어가자 서로 손을 잡고 껴안으며 대성공을 기뻐했다. 모두가 눈이 빨갛게 부은 채 목매어 울었다. 일본을 떠나기 전에 후지 고족대 멤버들은 울기라도 하면 벌금이야! 라며 서로 다짐하고 왔다. 그렇지만 퍼레이드를 마친 지금 그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도전해 승리해낸 청춘의 개가를 울린 감격의 눈물이었다. 멤버들 중에 플루트를 손에 들고 자꾸 눈물을 닦는 소녀가 있었다. 다치카와 요심이다. 다치카와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할머니, 해냈어요. 대성공이에요. 다치카와의 할머니는 두어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 임종 무렵에는 거동을 못해 계속 누워 있었지만 건강했을 때는 다치카와를 열심히 돌봐주었다. 고적대에 들어가는데 찬성하신 분도 할머니였다. 다치카와는 7살 때 아버지를 암으로 여의었다. 도쿄 가스시카구에 전업사를 열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던 무렵에 맞은 죽음이었다. 뒤에는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6살 난 여동생과 3살 난 남동생이 남겨졌다. 그러나 어머니는 남동생을 낳은 뒤로 병이 잦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이듬해에는 뒤를 따라가기라도 하듯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가 손자 셋을 키우며 집안을 꾸려나갔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집안은 어두웠다. 다치카와는 웃음을 잃은 아이가 되어버렸다. 늘 외로움을 안고 있었다. 그해 12월 할머니가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가족이 모두 입회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다치카와는 고족대에 들어가 있던 동급생의 권유로 연습을 구경하러 갔다. 또 함께 다이토 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간부회에도 참석했다. 생기에 넘쳐 눈부시게 웃는 고족대의 얼굴과 힘찬 연주에 혼이 뒤흔들리는 듯했다. 다치카와 요시미는 고족대에 들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고족대에 들어가려면 근행을 엄격하게 실행하고 자신이 소속한 여자부 간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치카와는 근행을 하게 되었고 여자부 간부를 따라 회합에도 참석했다. 다치카와가 제일 걱정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고족대에 들어가면 연습하러 다닐 교통비도 들게 된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입원 중이라 가게에 전혀 여유가 없었다. 다치카와는 어느 날 할머니에게 의논했다.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그리고 음악을 배울 뿐 아니라 신심을 확실히 배워라. 살림은 넉넉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뒷바라지하마.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수 있는 재산이란 신심밖에 없으니까. 다치카와는 염원하던 고족대에 정식으로 들어갔다. 연습은 엄격했다. 선배들은 가로피리를 불 수 있을 때까지, 이 곡을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등으로 언제나 과제를 잇따라 주었다. 다치카와는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생각했다. 할머니에게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단결과 책임을 배운 것도 고족대에서였다. 좀처럼 연주법을 익히지 못하는 다치카와에게 선배가 말했다. 나 한 사람쯤 못해도 남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이에요. 모두가 최고의 음색을 내어 음이 하나로 어우러져야 비로소 연주가 성공하는 것이랍니다. 다즈카와 씨가 연주하지 못하면 모두의 노력마저 허사가 되어 동료에게 폐를 끼치게 됩니다. 몇 번이고 거듭 연습해 잘 볼 수 있게 되자 선배는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엄격하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태양과 같은 따뜻함이 있었다. 다치카와는 어느 사이인지 웃음을 되찾아갔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많은 고족들 자매가 있잖아. 다치카와는 무슨 일이든 의욕적으로 임하는 밝고 활발한 소녀로 성장했다. 실내로 맺어져 함께 절차탁마하는 인간적 유대야말로 청춘 시절에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집안의 기둥인 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진 때는 다치카와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의 3월이었다.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다치카와는 필사적으로 본조님께 기원했다. 할머니는 잃을 뻔한 목숨을 구했다. 그러나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다. 이번에는 모든 집안 살림이 장녀인 다치카와의 어깨를 짓눌렀다. 전업사 일, 밥 짓고 빨래하는 일. 여동생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해 다치카와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가게를 봐주었다. 다치카와는 여자부 반장으로서 20명의 멤버들을 담당하였는데 여자부 활동에도 고족대 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외롭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다. 광선유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던 때 느꼈던 그 상쾌한 생명의 약동과 환희가 생각나 학회 활동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통감했다. 날마다 필사적으로 기원했다. 언젠가 반드시 마음껏 학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광선유포를 위해 마음껏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치카와는 가족과 의논하여 가게를 정리하고 점포를 세놓기로 했다. 다치카와는 취직했다.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고 고족대 활동도 다시 시작했다. 고생 속에 인간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면 타고르의 말이다. 평탄한 인생은 있을 수 없다. 사람은 시련의 언덕길을 넘어야 비로소 행복의 도가 깊어지는 법이다. 고적대가 미국을 방문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다치카와는 어떻게 해서라도 참가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여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반드시 가겠다고 맘먹고 기원의 기원을 거듭했다. 그럴 때 점포에 새들었던 중화요리 가게가 나가겠다고 했다. 5년 계약을 하고 2년째에 접어든 시기로 5년치 계약금을 이미 받아둔 터였다. 중화요리 가게의 주인이 자기 형편 때문에 나가는 것이므로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그 점포에 곧바로 양품점이 들어와 새로 또 계약금을 받았다. 뜻밖의 수입이었다. 미국 방문을 목표로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다치카와 요시미의 할머니는 숨을 거두었다. 77세였다. 잠자는 듯한 얼굴로 입관된 할머니에게 다치카와는 말을 건넸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키워주셔서 할머니가 계셨기에 학회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뒷바라지해 주셨기 때문에 생활 형편이 어려운데도 고적대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최고의 보물을 주셨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할머니. 미국으로 출발하는 날 아침 다치카와는 할머니 사진에 인사를 했다. 다녀오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올게요. 꼭 대성공시킬 거예요. 지켜보세요. 다치카와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여겨졌다. 뛰어오를 듯이 기쁜 마음으로 미국 땅을 밟은 다치카와는 산타모니카 거리를 경쾌하고 씩씩하게 행진했다. 할머니, 봐주세요. 요시미의 장한 모습을. 퍼레이드를 마친 다치카와의 가슴에 미소를 지으면서 몇 번이고 거듭 고개를 끄덕이는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아코디언 파트 책임자인 사다 노리오는 불편한 몸을 극복하고 이번 미국 방문을 실현한 멤버였다. 출발을 한 달 앞둔 6월이었다. 퍼레이드 행진 연습 중에 갑자기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와 걸을 수 없었다.
병원에 가보니 다리 근육에 이상이 생긴 데다 등뼈가 뒤틀려 활 모양으로 굽어 있다는 것이다. 이거 참 무거운 물건을 들고 상당히 무리를 해 걸었군요. 안정이 필요합니다. 부담이 되는 일은 당분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코디언은 무게가 10kg 정도 나간다. 이 2달 동안 매일같이 아코디언과 가방을 들고 여기저기 연습 장소로 다녔다. 가냘픈 사다에게 그것은 상당한 중노동이었다. 허리와 어깨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한 것이 원인이었다. 아코디언을 들지 못하면 미국에 간들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사단은 기쁨의 절정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울면서 매일 한결같이 창제했다. 본조님, 어째서 저만 이렇게 되어버렸나요? 억울했다. 견딜 수 없이 슬펐다. 그러나 창제를 거듭하는 사이에 사단은 생각했다. 이것도 필시 의미가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않는 강한 자신을 만들기 위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련일지도 몰라. 아코디언을 연주하지 못해도 고적대 멤버로서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자 눈물이 그쳤다. 사단은 고적대의 미국 방문 성공을 위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해 악보를 베끼는 등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늘에서의 노고를 자청했다. 사람은 장애에 부딪힐 경우 자칫하면 이젠 다 틀렸어. 더는 불가능하다. 라고만 생각하고 스스로 도전하는 마음을 버리고 만다. 인생에 패배하는 진짜 원인은 장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포기하는 그 마음에 있다. 사다의 다리 통증은 차츰 완화되어 예상보다 더 일찍 회복되었다. 의사에게 미국에서 있을 연주에 대해 상담하니 퍼레이드는 무리지만 실내에서 하는 연주라면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 사단은 슈라인 공회당에서 열린 미일 우호의 밤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퍼레이드 때는 기록 담당으로서 카메라를 들고 멤버들의 빛나는 미소를 계속해서 찍었다. 미국 고적대는 앵글로 섹슨계도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계, 멕시코계, 중국계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멤버들이 서로 어깨를 껴안고 감격의 눈물로 목이 메어 있었다. 사단은 그 광경에 감동하면서 연달아 셔터를 눌렀다. 미국은 인종차별 문제로 끊임없이 흔들렸다. 그러나 학계는 모두가 서로 불자로서 존경하고 동지로서 신뢰의 유대로 맺어져 있다. 여기에는 인간 공화의 축도가 있다. 나는 반드시 세계 강포를 위해 살겠어. 이는 이전부터 사다가 마음에 그려온 꿈이었다. 세계 강포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사다 노리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어 회화 전문학교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미국 방문을 통해 세계 광포를 향한 강한 결의를 굳혔다. 그로부터 6년 후 사단은 미크로네시아로 건너가 그 땅의 광선 유포를 위해 진력하게 된다. 후지 고적대는 미일 고적대 퍼레이드가 개최된 27일 저녁에 로스앤젤레스 시내 병원을 방문해 내부 정원에서 위문 공연을 했다. 빡빡한 스케줄이기는 했지만 멤버들은 미일 친선 교류라는 사명을 생각하면서 피로도 잊었다. 사명의 자각이 활력을 가져왔다. 일본 노래와 화려하게 대응을 변화하는 스테이지 마칭 연주에 박수가 그칠 줄 몰랐다. 연주 중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목에 고적대 멤버 대표가 레이 하와이 화환을 걸어주었다. 이번에 함께 미국을 방문하지 못한 고적대 멤버가 기원을 담아 접은 종이학 1000마리로 만든 레이였다. 오, 땡큐. 아리가또. 일본에서 온 평화의 천사가 보내는 격려에 눈물 짓는 사람도 있었다. 위문 공연은 희망의 선율을 들려주었다. 힘을 얻었다. 등 큰 호평을 받았다. 퍼레이드가 열린 그 이튿날인 28일 저녁 로스앤젤레스 프라야 데르레이 해안에서 미일 고적대 교환회를 열었다. 일본과 미국의 평화의 천사는 모닥불을 둘러싸고 부인부가 정성 들여 만든 주먹밥과 바비큐를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눈앞에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으나 저녁 어둠이 깔려 밀려드는 파도 소리만 하늘에 메아리 쳤다. 미국 고적대 멤버가 말했다. 이 바다 맞은편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회 본부가 있고 야마모토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선생님과 연결되는 바다입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여러 차례 미국에 오셔서 우리에게 불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국 여자분은 선생님이야말로 인생의 스승이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이 해안으로 옵니다. 그리고 바다에 손발을 담그고 선생님, 저는 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분발하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나와 선생님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도 없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선생님과 대화한답니다. 미국 여자부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이 말을 듣고 감동해 볼이 발갛게 상기된 후지 고족대 멤버가 있었다. 아키타 지명에서 오직 홀로 참가한 기다 요리코였다. 기다는 아키타가 도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에 야마모토 선생님도 우리와는 먼 존재다라고 굳게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 동지의 말에 눈이 확 트이는 듯했다. 미국은 아키타보다 지리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멀다. 미국에서 보면 아키타는 선생님 바로 옆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미국 여자부 멤버의 마음은 야마모토 선생님과 이토록 가깝다. 사제 간 거리는 장소나 입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자신의 일념이, 구도심이 일체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다는 결의를 새롭게 했다. 미일 고적대 멤버들은 서로 신심을 배우고 광선일포를 위한 영원한 맹세를 함께 다졌다. 모닥불에 비친 우정의 스크럼이 한들거렸다. 전미 총회의 상황과 후지 고적대가 참가한 행사에 관한 소식은 연일 일본의 국제 전화로 전해졌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전미 총회에 이어서 열린 미일 우호의 밤과 퍼레이드가 모두 대성공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훌륭하군요. 역사적인 쾌거입니다. 멤버들도 시민들도 진심으로 기뻐한 모양입니다. 학계 고족대는 세계 제일이니까요. 전 회원의 자랑이지요. 모두 정말 열심히 했군요.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신이치는 자신이 만든 고족대가 밀 우호를 맺는 다리로서 훌륭하게 평화의 선율을 울려 퍼지게 해준 데 대해 무척이나 기뻤으며 감개무량했다. 고족대는 1956년 7월 22일에 발족했다. 그 몇 달 전 청년부 실장이었던 야마모토 신이치의 집에 여자부 간부 몇 명이 찾아왔다. 여자부의 미래 전망을 이야기하다 고적대를 결성하자는 말이 거론되었다. 고적대 결성은 남자부가 음악대를 발족하고 나서부터 여자부의 현안이 되었다. 음악대는 이미 2년 전인 1954년 5월에 신이치가 제안해 탄생한 터였다. 음악대를 결성하자고 제안했을 때 선배 간부 중에서는 누구 한 사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신심과 관계없지 않은가? 그만두는 편이 좋아. 라며 대부분 반대했다. 그렇지만 신이치는 이렇게 생각했다. 뛰어난 종교가 있는 곳에 반드시 위대한 문화와 예술이 탄생한다. 진정한 인간 문화 창조는 학회의 사명이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키우는 것이 불법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음악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해 인간의 마음과 마음을 맺는 생명의 언어이며 평화를 창조하는 데도 음악대는 분명 커다란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더구나 힘찬 음악의 선율은 광선유포를 위해 나아가는 동지의 마음을 얼마나 고무시키고 용기를 북돋울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신이치는 거듭 숙고한 끝에 음악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도다 조세이마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격려해 주었다. 신이치가 하는 것이라면 하거라. 음악대가 정식으로 발족한 때는 1954년 5월 6일 시부야 공회당에서 개최된 남자부 간부회가 끝난 후였다. 악기 연주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나 뜻이 있는 사람을 모아 음악대로 출발하기로 했다. 첫 출전은 사흘 후인 9일에 개최된 청년부 총등산이었다. 멤버는 16명으로 개인 악기가 없어 급한 데를 빌려서 그 위기를 넘겼다. 그날은 비마저 내렸지만 그들은 불타고 있었다. 처음이 중요하다. 처음의 기세가 바로 승부다.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기가 꺾이면 패배다.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성공하면 역사에 빛나는 쾌거를 이룬다. 모든 투지를 다지며 세찬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용기의 선율을 계속 연주했다. 빌려온 큰 북이 비에 젖어 반환할 때 난처한 상황도 있었지만 참가자들은 사기가 크게 고무되었다. 신이치는 음악대에 적어도 개인 악기만은 갖춰주고 싶었다. 그래서 직접 돈을 변통해 악기를 구입해서 증정했다. 멤버들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며 착실하게 실력을 연마했다. 신이치도 기회 있을 때마다 격려했다. 이윽고 용장한 학회가 선율로 동지의 혼을 고무하는 음악대는 학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만큼 여자부도 하루속히 고족대를 발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신혜치는 여자부 간부에게서 고족대 결성을 바라는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좋아요. 고족대도 결성합시다. 그러나 문제는 악기로군요. 어떻게 해서든 사드릴 테니 조금 시간을 주세요.
시니치의 말에 희망의 빛을 발견한 여자부 간부들은 웃는 얼굴로 끄덕였다. 당시 학계 사정은 고족대의 악기를 구입할 여유가 없었다. 신이치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 마련하자고 생각했다. 이윽고 신이치는 구입비를 음악대장인 아리무라 다케시에게 맡겨 악기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리무라는 미군이 매각한 물건 가운데 가로피리와 북 중에 좋은 것을 골라 구입했다. 고적대를 결성하는 날인 1956년 7월 22일, 고적대가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여자부 멤버들이 학계본부에 모여들었다. 그러나 가로피리와 북체를 처음으로 잡아보는 사람들 뿐이었다. member들은 음악대장인 아리무라 다케시에게 연주 기초부터 배우기로 하고 기쁨에 넘쳐 가로피리를 손에 들었다. 그러나 입술을 대고 숨을 불어 넣어도 바람이 새어나가는 쉬 소리만 났다. 소리를 내려고 정신없이 불고 있으려니 숨이 차서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또 멤버들은 대부분 악보를 읽지 못했다. 그렇지만 모두 필사적이었다. 이날부터 과감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연주 실력은 전혀 없지만 기계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북을 치는 멤버는 늘 쿵 짝짝 하고 읊조리며 리듬을 몸으로 익히려고 노력했다. 집에 돌아가면 도마에 행주를 깔아 북을 대신하고 젓가락으로 치며 연습했다. 일, 학업, 그리고 학교 활동으로 바쁜 가운데 하는 연습이다. 그렇지만 누구도 약한 소리는 하지 않았다. 새로운 도전에는 당연히 고생이 따른다고 모두 자각했기 때문이었다. 고적대는 그해 9월 3일에 도쿄 나카노 공예당에서 개최된 여자부 간부회에 처음 출장했다. 이때 고적대 중심자도 결정되었다. 고가 미에코는 초등학교에서 교표를 잡으며 음악대학교 야간부에서 공부하는 여자부 멤버다. 고적대 편성은 북 10명과 가로필이 23명으로 합계 33명이며 고가의 지휘로 황성의 달, 일장기를 비롯해 여자부 애창가 등을 연주했다. 모두 진지하게 연습에 힘쓰기는 했지만 가루피를 연주하는 멤버의 절반가량이 아직 제대로 음을 내지 못한 채 그저 쉬, 쉬 하는 소리를 울릴 뿐이었다. 또 앞줄 사람의 등에 도미솔이라고 글씨로 쓴 악보를 붙여놓고 그것을 보면서 연주하는 사람도 있었다. 북 멤버는 목에 거는 끈이 부족해 앞줄 사람은 무대 바닥에 북을 놓고 연주한 탓에 소리가 퍼지지 못하고 안에서 맴돌았다. 첫 연주라 고족대 멤버들은 모두 긴장했다. 악기를 든 손이 떨려 멋지 않았고 무릎도 부들부들 떨렸다. 멤버들은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훌륭하다고 하기에는 거리가 먼 결과였다. 가로필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음악대가 아닌 슈슈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야마모토 시네치는 여자부 간부에게서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처음이니까 무슨 말을 듣더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언젠가 세계 제일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고적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제일이 되려면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라는 숭고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애매모호하면 자신의 진짜 힘을 완전히 다 내지 못합니다. 학회 고적 때는 광선 유포를 위해 있습니다. 세계 평화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니 세계에서 가장 숭고한 목적을 지닌 고적대가 아닙니까? 모두가 그 목적과 사명을 자각하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한 크나큰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연습을 진지하게 철저히 거듭해야 합니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성공이란 노력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고적대를 능가하고자 한다면 남보다 갑절 연습해야 합니다. 그 도전의 원동력이 신심입니다. 여자부 간부회에서 첫 연주를 한 지 20일 후인 9월 23일 고적대가 도쿄 세타가야구에 소재한 니혼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청년부 제3회 체육대회 젊은이의 제전에 나갔다. 이날이 도다 조세이와 야마모토 시니치의 앞에서 처음으로 연주한 날이 되었다. 슈슈대라는 고적대의 평판을 들은 도다는 개회 전에 고적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컨디션은 어떤가? 소리가 날까? 예! 멤버들은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가? 도다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다. 도다 역시 고적대에게 커다란 기대를 보내고 있었다. 젊은이의 제전에 출장한 고적대 복장은 크림색 셔츠와 검정 치마 그리고 흰 운동화였는데 신은 하얀색 분필과 치약을 발라 더러워진 부분을 감추었다.
전날 비가 내려 진창이 된 운동장에서 예행 연습을 실시한 까닭에 고족대의 신은 진흙투성이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물은 양말까지 스며들었다. 그러나 당일에는 모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희 선율을 연주했다. 첫 연주 때와 비교하면 전원이 크게 성장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생각한 만큼의 소리는 내지 못해 슈슈대라는 이름을 떨쳐버리지는 못했다. 신이치는 그런 그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이 느껴지는 힘찬 연주였습니다. 단시간에 그 정도까지 하다니 정말 애썼습니다. 정말 애썼어요. 그리고 멤버들에게 새하얀 양말을 선물했다. 뻗어 나아가려는 사람의 힘을 개화시키는 것은 봄바람처럼 따뜻한 진심 어린 격려다. 고적대는 그 후 본부 총회나 여자부 총회 등의 출동을 거듭함에 따라 실력이 눈부시게 향상되었다. 결성한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에는 슈슈대라고 놀리는 말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동지에게 희망의 별이 되었다. 신이치는 고족대 멤버들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고족대로 만듭시다 라고 힘주어 말을 건넸다. 또 언젠가는 세계의 벗과 연주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라고도 단언했다. 고족대 멤버들에게 그 말은 아득한 저편의 산꼭대기를 지향하는 듯한 머나먼 목표로 느껴졌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언젠가 기필코 실현하고 말겠다며 모두 마음속 깊이 맹세하고 날이면 날마다 맹렬히 연습을 거듭했다. 결의라는 씨앗에는 성취라는 과실이 내포되어 있다. 미래의 과를 알려고 하면 그 현재인을 보라. 어서 231쪽이다. 그리고 결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과감한 도전이 있으며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 만일 그 행동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덧없는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도쿄에서 고족대가 결성된 그 이듬해 1957년 10월에는 간사이에도 고족대가 탄생했다. 또 이달에는 고족대 제1회 연수회를 총본산에서 실시했다. 그때 야마모토 신이치는 고족대의 벗들에게 태양처럼 밝고 달빛처럼 맑은 고족대가 되라 라는 지침을 보냈다. 더욱이 연수회에서 가진 간담회 때 신이치는 고족대를 묘운보살이라고 칭찬했다. 묘운보살이란 법화경 묘운보살품 제24에서 설에 밝힌 동방의 정광장엄국이라는 세계에 주하는 보살이다. 그 모습은 장대하고 얼굴도 단정하여 백천만의 달을 합한 것보다도 아름답고 몸은 금색으로 빛나 무량 백천의 공덕과 위덕이 넘친다고 설했다. 묘음보살은 석존을 예배하고 친근히 대하고 공양하며 여러 보살님을 뵙고 싶다라고 하여 석존의 법화경 설법에 즈음하여 사바세계를 찾아온다. 사바세계에 가는 묘음에게 정광장 엄국의 부처인 정화숙 왕지열에는 사바세계를 얕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일러준다. 그곳은 진흙탕과 돌 그리고 산도 많고 지저분하다. 부처의 몸도 보살의 몸도 왜소하여 볼품이 없다. 그러나 사바세계의 부처와 보살을 존경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진흙투성이가 되어 법을 설하며 투쟁하는 분이야말로 존귀하기 때문이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런 분들을 최고로 존경해 나아가시라는 가르침이다. 신이치는 고족대도 광선유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학회원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공경하고 소중히 대해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동지의 마음에 희망의 선율을, 용기의 선율을 보내주기를 바랐다. 묘원보살이 사바세계로 향하자 지나가는 길에 있는 나라들은 진동하여 칠보의 연화가 비처럼 내려 떨어지고 갖가지 묘한 천의 음악이 저절로 연주되었다고 한다. 그 현상은 법화경의 공덕을 나타낸다. 불법의 정의라 해도 사회에서 실증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독선에 지나지 않는다. 신예치는 고적대는 묘음보살과 같이 화려한 음악으로 불법의 위대함을 세계에 선양하는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확신했다. 고적대가 묘음보살이라는 신이치의 지도에 멤버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였다. 이 무렵의 고적대는 100명 정도의 진용으로 커졌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있어 모두의 실력은 점점 더 나아지고 고적대는 학회 주요 행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1958년 3월 1일 학회가 건립해 총보산에 기증한 대강단 준공식과 16일에 거행된 광선유포 기념대 식전에서도 고적대 연주는 참가자를 매료시켰다. 그리고 4월 2일 스승도다 조세이가 타계하여 20일에 거행된 학회장에서도 고적대는 음악대와 함께 그 장례 행렬의 선두에 서서 후기의 맹세를 담은 곡을 위풍이 넘치고 씩씩하게 울려 퍼지게 했다. 다음 달인 5월에는 홋카이도에서도 고적대가 결성되었으며 7월에는 도호쿠, 8월에는 규슈 이렇듯 점차 각지에 결성되었다. 그리고 12월에는 도쿄 시나가와 구에서 청년부 실장이었던 야마모토 신이치가 참석한 가운데 고적대 제1회 전국대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 도쿄에서 152명을 비롯해 간사이에서 55명, 규슈에서 17명, 홋카이도에서 16명, 도호쿠에서 20명, 총 260명의 멤버들이 모였다. 신혜씨는 세계 제일의 고적대로라는 마음을 담아 진정한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말했다. 또한 종료 후에는 대표와 간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력을 다해 격려했다. 자신의 업무, 학업, 학회 활동에다 고적대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어 분명 고생이 많을 것이다. 그런 속에서도 희망의 선율을 연주하고자 굳세게 열심히 노력한다. 이 얼마나 존귀하며 다기 찬 소녀들인가. 신혜치는 묘원보살을 예찬하는 심정으로 격려에 격려를 거듭했다. 격려는 희망의 훈풍이다. 격려한다는 말은 영어로 encourage라고 한다. 이는 커리지, 용기를 불어넣는다는 의의가 있다. 격려가 있는 곳에 괴로움도 슬픔도 모두 날려 없어지고 용기가 싹 튼다. 소생의 활력이 가득 넘쳐 흐른다. 지도자란 격려하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다. 고적대는 야마모토 신이치가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한 1960년 5월 3일의 본부 총회에서도 신시대를 향한 출발을 고하는 팡파를 연주했다. 흰 블라우스, 흰 치마, 흰 양말에 빨간 나비 넥타이를 달고 류곡 후 공예당에서 회업 장소인 니혼대학교 강당까지 처음으로 거리 행진을 펼쳤다. 세계 제일을 목표로 하는 고적대는 늘 새로운 도전을 잊지 않았다. 1961년 11월 요코하마 미스자와 운동장에 8만 5천여 명이 모인 제9회 여자부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스테이지 마칭 연주를 선보였다. 스테이지 마칭 연주란 연주하면서 대형을 변화하는 연주 기법이다. 그 전까지 고적대 퍼레이드는 종렬 행진을 중심으로 한 선의 움직이었지만 운동장의 다양한 모양을 그리면서 면의 움직임을 전개하려 했다. 그러나 스테이지 마칭 연주라 해도 그들은 수십 명 규모로 이루어진 것밖에 본 적이 없었다. 고적대는 수백 명 규모를 시도했다. 결국 자신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짜내어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 수밖에 없었다. 기획을 담당한 멤버는 스테이지 마칭 연주가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뜨개질 법이 레이스를 뜬 모양이라 거리의 네온 사인 모양에서도 힌트를 얻었다. 전원이 모여 식사를 하는 경우 식기등도 대형 변화를 생각하는 모양을 대신했다.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도 더 연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들에게 타협은 없었다. 그 속에 새로운 전진이 있으며 미래의 영광이 탄생한다. 도전을 잊으면 정체의 미로에 빠진다. 많은 인원수가 대형 변화를 연습할 만한 장소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그렇지만 그 노고는 제9회 여자부 총회에서 화려한 대형 꽃송이가 되어 개화했다. 이날은 총 인원 720명이 출연해 빨간색과 흰색 유니폼을 차려입은 고적대가 바둑판 모양, V 모양, X 모양 등을 운동장 가득히 잇따라 그려 나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감동하여 탄성을 터뜨렸다. 절찬하는 박수소리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고적대의 실력은 사회적으로도 높이 평가받아 일본과 프랑스의 럭비 친선 경기 1962년 개회식을 비롯해 학계 행사 이외의 행사에도 초청을 받아 출연했다. 시원스럽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그들의 연주와 상쾌하게 웃는 얼굴을 접하며 창가학회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이 다지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또 고적대는 음악 실력을 연마할 뿐 아니라 우정과 단결의 마음을 길러 자신을 단련하고 빛내는 청춘학교라고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 공연에 참가하고 나서 얼마 후에 제3대 고적대 담당이 된 오다노 쇼코도 고적대에서 학계 정신과 인간의 참모습을 배운 사람이었다. 오다노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언니의 권유로 고적대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얼마 후에 몇 명의 멤버들에게 연습 일정이나 장소를 연락하는 일을 맡았다.
정확히 연락해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자신은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은 본인의 문제라 생각하고 달리 신경 쓰지 않았다. 오다노는 시원시원한 성격이어서 남에게 간섭하거나 혹은 간섭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오다노는 같은 일을 맡은 다른 멤버가 연락하는 자세를 보고 놀랐다. 모두에게 연락했는데도 연습에 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진지하게 고민하여 창제하고 선배에게 지도를 받기도 하였으며 집까지 찾아가 격려하기도 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나요?"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오다노에게 어느 멤버가 말했다. 왜냐하면 연습하러 나오면 실력이 늘고 행사에 나갈 수 있게 되면 멋진 청춘의 추억이 되니까요. 그런 감동은 딴 곳에는 없는걸요. 본인도 그것을 꿈꾸고 고족대에 들어왔을 테니 어떻게든 그 꿈을 함께 실현하고 싶어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후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한다 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죠. 오다노는 부끄러웠다. 모두 자기보다 후배나 멤버를 더 생각한다. 그것이 학교의 마음이구나. 오다노는 음악 전문가도 아닌 선배들이 세계 제일의 고족대를 만들자며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기계의 감동에 오다노도 세계 제일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다. 지금 고족대에 필요한 것은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음대에 가서 공부해 고족대에 도움을 주고 싶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사명이 있다. 각자가 내가 일어서자라며 자기 사명을 철저히 완수하는 가운데 진정한 단결이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고적대가 점차 고도의 실력을 익혀가는 모습이 기뻤다. 시니치는 고적대를 세계의 영광스러운 무대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치게 하고 싶었다. 또 잇따라 탄생한 각국의 고적대와 교류를 깊이 다지면서 희망의 선율로 세계를 감싸기를 바랐다. 그런 생각에서 1968년 8월에 미일 우호 고적대 교환회에 이어서 1969년 7월에 미국행을 제안했다. 미국 방문 멤버 140명이 확정된 1969년 3월 도쿄 체육관에서 열린 본부 간부회에서 고적대는 미국 방문을 앞두고 기념 연주를 했다. 그러나 연주를 들은 참석자들은 대부분 뭔가 허전하다고 생각했다. 실력은 그럭저럭 좋아졌지만 가슴에 와닿는 것이 없었다.